1월 시장이 전체 시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시그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2개월 중에 또 넘버 원, 투를 다투는 달이 있는데요. 상승률 기준으로 1월 달에 시장이 오르면 그 해 전체 시장이 플러스로 끝날 확률이 이번 2월 조정은 3, 4월 달 상승을 위한 조금 숨고르기 장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세익 전무님이 하도 익어가지고 네. 저희 회사 직원들도 지금 아직까지 전무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전무님으로 예.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예. 참 시장이 요즘 보면서 참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1월 효과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강하고 긴 랠리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1월 상승이 좀 약간 허를 찌르는 상승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만의 상승도 아니고 글로벌하게.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정말 힘들게 했던 이 빅테크 주식들, 뭐 엔비디아 이런 거 1월 달에 지금 연초 이후로 거의 50%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 정도면 1월 상승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고객들한테 보내는 이제 투자 레터에다가 1월 시장을 2210에서 2488 이렇게 전망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그 시장 전망 자료를 항상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네. 만드는데 2488이면 11.3%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야 과연 12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예. 안 좋았죠. 마이너스 9.5% 빠졌었는데 야 과연 1월 달에 이렇게 11%나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저조차도 의문을 가지면서 이 전망 자료를 적었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어떻게 11%나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을지 뭐 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로직이 지금 제가 하나 표를 이렇게 같이 옆에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1998년부터요. 작년 22년까지 총 25년 동안에 총 7번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예. 23년 동안에 25년이죠. 25년 동안에 7번밖에 안 빠졌는데 작년이 24.89%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의 제일 오른쪽이 1년 수익률이고요. 그 중간이 1월, 2월, 3월, 4월 월별 수익률인데 지난 작년에 24.89% 빠졌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빠진 적이 언젠가 제가 찾아봤더니 2000년도에 닷컴버블 깨질 때. 네. 네. 그때 당시에 50.9% 빠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빠진 게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 때 40.7% 빠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25%로 세 번째나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많이 빠진 게 작년 25% 빠지기 전에 많이 빠졌던 세 번째가 바로 2018년도에 그때 17.28% 빠졌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최근에 이 25년 동안에 세 번의 하락이 있고 난 그 다음 해는 시장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2021년도가 37.47% 올랐고요. 네. 예, 여기 이렇게 제가 보시면 그러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리만 사태가 있었던 2008년도에 40.73% 빠졌는데 그 다음 해 보세요. 49.65% 올랐습니다. 바로 그냥 급반등했네요. 네. 그리고 2018년도가 이제 17% 빠졌었는데 그 다음 해 7.67% 올랐지만 미국이 이때 28.8% 올랐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네 했더니 2020년도에 30%나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 비싸다는 것만큼 나쁜 악재는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난 해 다음에는 항상 주식이 올랐구나. 그런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저희 부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던 얘기가 박 매니저 1월 시장이 전체 시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시그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짠가?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00년도에 50.9% 빠졌을 때 그 해 1월 달에는 마이너스 8.19% 빠졌었습니다. 예, 시장이 너 올해 조심해야 돼라는 걸 가르쳐 줬고요. 2008년도 한번 볼까요? 2008년도 1월 달에도 마이너스 14.36% 빠지면서 2008년도에도 올해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러면 작년은 어땠나? 작년이 1월 달에 마이너스 10.56%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2022년 조심해야 돼라고 시장은 얘기를 해줬던 거죠. 네. 근데 그 다음 해는 항상 시장이 이제 반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반등이 들어가서 그러면 2001년도 1월 달은 시장이 어땠지라고 봤더니 22.45%나 올랐었어요. 한 달에만. 한 달에만. 아, 한 달에 이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9년도에는 어땠나 봤더니 3.35% 올랐었고요. 이때 미국의 S&P 500은 계속 저점을 갱신할 때였는데 우리 시장은 3.3% 올랐었고 아까 18년도가 마이너스 17% 빠졌던 해인데 그 다음 해가 어땠나 봤더니 8%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2% 그리고 3.35, 8%를 다 합쳐서 나누기 3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진 해에 그 다음 해 1월 달에 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11.3% 올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올해 1월 달 시장을 11.3% 오르면 2,488이었고요. 실제로 장중에 2,497을 갔다가 종가는 2,425로 플러스 8.44%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예, 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이나 올 1월 초에 1월 달에 약간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뭔 근거로 저는 얘기를 하나 예, 아마 궁금하셨을 건데 이렇게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면 1월 달에 시장이 오르잖아요. 네. 1월 달에 시장이 오르면 그 해 전체 시장이 플러스로 끝날 확률이 80%나 됩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 시장이 올랐던 12번 중에 상승을 했던 해가 15번이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 시장이 오르면 그 해 전체도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올라왔는데 어쨌든 네. 지금 2월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 1월 효과가 랠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왜냐면 지금 2,500 코스피 이게 세 번째 돌파 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세 번째 돌파될 것이냐? 만약 돌파되면 이건 뭐 2,800, 9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2월 달 시장은 뭐라고 또 제가 저희 투자 레터에다가 써놨냐면요. 2월 달은 그렇다면 방금 보신 그 표에서 2월은 어떻게 됐지 해서 봤더니 2001년 2월 달에도 마이너스 6% 빠졌었고요. 그리고 2009년 2월 달에도 마이너스 8.5% 빠졌었고 2019년 2월 달에도 마이너스 0.43%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은 다 마이너스였네. 그러면 2월 달이 약간 1월 달에 올라간 시장에 있어서 약간 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추세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하락이 아니라 3월, 4월로 가면요. 다시 시장이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3월, 4월은 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나라고 보면 배당이 들어오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2,000포인트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이 뭐 1.6%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그러면 2,000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이 2,0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조나 되는 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30조나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세요. 예, 삼성전자를 이제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는 뭐 분기 배당을 하긴 했지만 150만 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150만 원을 내가 찾았을까 아니면 삼성전자 물려 있는데 이 돈으로 삼성전자 좀 더 사지.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월달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2개월 중에요. 가장 상승률이 높은 달이 바로 4월달입니다. 예. 우리 그 콘트 투자. 네. 약간 제가 강한국 작가가 된 그러게 느낌이에요. 강한국 작가는 저는 4월까지만 주식 들고 있습니다. 네, 팔아버립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강 작가가 그 할로윈 전략을 가지고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10월 말에 사서 이제 4월 말에 판다고 하잖아요. 네. 그 보면 참 영리한 전략인 게 우리나라 12개월 중에 또 넘버 원, 투를 다투는 달이 있는데요. 상승률 기준으로 그게 바로 11월 달입니다. 네. 그런데 12월 달이 보면 거의 꼴찌예요. 네. 그래서 10월 달. 10월 달에 장이 안 좋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11월 달에 오를 때 먹고 그리고 1월 달이 거의 넘버 투로 많이 오른 달이거든요. 그리고 3, 4월 달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10월에 말에 들어가서 4월에 파는 그 할로윈 전략이 희한하게도 먹힌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2월 시장은 약간 이렇게 월 초부터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2월 조정은 3, 4월 달 상승을 위한 조금 숨고르기 장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번에도 그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2,500 돌파 시도하고 나면 다시 2,100선이 지지가 되냐 깨냐 막 이런 테스트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근처에 오면은 아이고 이제는 다 팔아야지. 그다음에 또 밑에서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그런 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팔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요. 작년 연말에 뭐 9월 30날 우리 지수가 이제 2130을 찍을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에 올라왔다가 12월 달에 다시 이제 밀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외국인 시각에서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한번 봤었거든요.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래 추세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35% 빠져 있고요. 내국인이 입장에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계속 매수가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얼마를 샀냐면요. 9조 3천억을 샀습니다. 9조 3천억이나 되는 큰 자금을 사고 1월 달에 6조 3천억이나 또 사면서 근데 그 9조와 6조에 해당되는 금액에 누군가가 매도한 물량을 산 거잖아요. 그 매도를 누가 했냐면 다 우리 개인분들이 이제 하셨는데. 그러게. 아니 수익을 내고 팔았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네. 다 손실을 확정하면서 판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은 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작년 6월 이후로 7월 달부터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데요. 외국인들은 왜 살까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지수대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한국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거다. 뭐 이런 리포트도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도대체 외국인은 왜 9조나 사고 1월 달에 6조나 사고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왜 들어오냐면 너무 싸거든요. 환율 차이로. 네, 환율 차이로.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일본을 되게 많이 갑니다. 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 1,200원, 1,500원 하던 환율이 지금 950원, 930원 하니까 네. 되게 싸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770원까지 빠졌을 때 2006년, 7년도에도 보면 일본 여행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우리는 뭐 2,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는 다시 떨어질 거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쌀 때 우리나라 주식을 마구마구 담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예를 들면 이제 10,000불이면 1,440원 할 때는 그렇죠. 1,440만 원이거든요. 10,000불로. 그렇죠. 한국에서.
예,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 전까지 1,100원일 때는 겨우 1,100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되니까 1,400만 원어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우량 기업을 굉장히 바겐 헌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지고, 이 바겐 헌팅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까가 중요한 건데, 원달러 환율의 평균은요 112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20년 평균으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1120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지금 1250원에도 여전히 달러가 강하고 원화 가치가 싸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는 여기서 당장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팔아놓으셨던 분들 아니면 인버스나 곧버스 잡으셨던 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우실 건데 2,400 요 부분이 2월 달에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 2,400이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깨지면 조금 주식을 좀 담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